교과서 117쪽 1차함수 활용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그 탐구해 봅시다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온도 단위를 쓸 때 우리나라에서는 섭씨 온도를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에서는 화씨 온도를 쓰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섭씨 온도는 순수한 물이 어느 온도를 0도시 0도라고 하고요. 끓는 온도를 100도로 정한 거예요. 그 사이를 100등분한 것인데 화씨 온도는 순수한 물이 어느 온도를 32도로 하고요. 끓는 온도를 212도로 정하고 그 사이를 180등분한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온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1번 섭씨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 1도 올라갈 때 화씨 온도는 몇 도 올라가는가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그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에서 어느 온도와 그 다음에 끓는 온도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섭씨 온도는 100도씨에 끓고 그 다음 100도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얼잖아요. 그 온도의 차, 그러니까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생각하면 됩니다. 두 수의 변화량을 계산하면 되는데 100-x분의 212-32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180이 되겠고 5분의 9, 그러니까 섭씨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화씨 온도는 5분의 9도니까 이게 1도보다 크죠. 1보다 크기 때문에 화씨 온도의 표시 단위가 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자는데, 일단은 섭씨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화씨 온도는 5분의 9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섭씨 온도는 0도를 기준으로 출발점으로 하지만 화씨 온도는 32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 5분의 9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32를 해야 됩니다. 잘 적어 주시고요. 섭씨 온도가 20도일 때 화씨 온도는 몇 도인가는 위에 2번에서 구한 식 섭씨 온도에다가 20을 대입하면 계산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화씨 온도가 되는데요. 68도가 되는 거예요. 화씨 온도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외여행을 갈 때 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사이의 관계식을 알면 어렵지 않게 온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볼게요. 자, 변수 정하기는 일단은 섭씨 온도 x, 화씨 온도 y라고 정하고요. 1차 함수의 식 구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섭씨 온도가 0도일 때 화씨 온도는 32도잖아요. 따라서 섭씨 온도는 변화의 폭이 100도-0도에서 100도로 할 수 있고요. 올라갈 때 화씨 온도는 212-32죠. 그러니까 끓는 온도 빼기 어느 온도라고 하면 180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섭씨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화씨 온도는 5분의 9, 그러니까 100분의 180도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5분의 9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x와 y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식은 y, 그러니까 화씨 온도는 5분의 9x 플러스 32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값 구하기인데요. 일단 x의 값이 20일 때 y 값을 구하는 거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5분의 9 곱하기 20 더하기 32는 68도가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알면 누구나 현재 섭씨 온도를 그대로 대입해서 화씨 온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화씨 온도에다가 화씨 온도를 알게 되면 y 값에 화씨 온도를 대입해서 섭씨 온도로 마찬가지로 변경을 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화씨 온도가 68도 y 값에다가 68을 대입하게 되면 68은 5분의 9x 플러스 32가 되니까 이 항에서 x의 값을 계산해 주면 20 정확하게 맞죠. 다음에 예제 3번을 볼까요? 성진이는 숯으로 만든 천연 가습기를 사용하는데 아침에 숯이 말라 있어서 800ml의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숯이 1시간에 이거 밑줄 그어볼까요? 이런 조건들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800ml가 있는 거예요. 물을 부었다. 그런데 숯이 1시간에 25ml의 물을 증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빼기 25가 되겠죠. 1시간에 25, 2시간에는 25 곱하기 2ml가 되는 겁니다. 물을 부은 지 X시간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 Yml. 이렇게 미지수를 주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이 X고 무엇이 Y인지. 만약에 X, Y 값에 대한 정의를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X, Y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x는 물을 부은 지 x시간,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x시간 후에 y는 남아있는 물의 양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x, y 사이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일단은 남아있는 물의 양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800ml가 남아있었는데 거기서 시간당 25ml가 증발되는 거잖아요. 빼기 25. 근데 그냥 25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1시간에 25, 2시간이면 25 곱하기 3시간이면 25 곱하기 3이 되다 보니까 x시간에는 증발되는 물의 양은 25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5x 플러스 800이라고 계산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시간 후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이죠. 이거는 x의 값에다가 12를 대입해서 y의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했더니 500이더라. 그래서 남아있는 12시간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500ml이다. 이때 활용 문제에서는 단위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 평가가 있을 때 단위를 쓰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다음에 문제 10번을 풀기 전에요. EBS 동영상 하나를 보고 이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EBS 매스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동영상을 아주 잘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종종 EBS 매스 홈페이지에 가서 이 동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볼 거는 실생활에 달인 함수, 이걸 먼저 볼게요. 이 세상은 함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모두 자기만의 번호를 가지고 있죠? 또 다른 상황의 함수를 만나볼까요? 정신이 번쩍 드는 천둥과 번개. 소미는 길을 가다가 천둥과 번개를 만났습니다. 무서웠던 소미는 불이 났게 집으로 달려갔는데요. 천둥 번개가 어서 멈추기만을 기다리던 소미. 그런데 문득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이 칠 때까지 시간차가 있었는데요. 천둥과 번개 사이의 시간을 재어보면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번개가 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번개가 친 후 천둥 소리가 들리기까지 걸린 시간을 x, 번개가 떨어진 거리를 y, 소리의 속력은 1초당 약 340m이므로 1초 후에 번개는 340m를 가고 2초가 지나면 340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달라지겠죠. 계산을 해보면 2초일 때 680m, 4초일 땐 1360m가 됩니다. X축이 1일 때 Y축은 340, X축이 2일 때 Y축은 680. 점을 찍어서 이어보니 정비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즉,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사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번개가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화창하게 갠 다음 날, 소미는 어머니와 함께 냉장고를 사러 매장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냉장고 종류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고를 수가 없었는데요. 이때 소미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입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란 전자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해서 표시한 것인데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습니다. 소미네는 두 개의 냉장고의 전기요금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1등급 냉장고의 월간 소비 전력량은 29.6kWh, 4등급 냉장고의 월간 소비 전력량은 39.9kWh입니다. 전기요금은 각각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먼저 1등급 냉장고를 사용했을 경우 한 달 사용 전력량은 29.6, 두 달을 사용하면 29.6 곱하기 2가 되니까 59.2, 세 달에는 3을 곱하니까 88.8, 12달을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총 355.2kWh가 됩니다.
이것을 함수식으로 만들면 사용요금 Y는 1등급 냉장고의 전력량 29.6에 1kW시당 전기료 220을 곱하고 여기에 기본료 3,850원을 더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월 수에 따라 늘어나는 전력량을 곱하면 1등급 냉장고의 전기요금이 나오겠죠. 이것을 계산해보면 한 달 전기요금은 1,362원, 두 달째는 16,874원, 12달째는 81,994원이 됩니다. 점을 찍어 그려보면 이러한 기울기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4등급 냉장고의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한 달 전력량이 39.9kW시 1년을 사용하면 39.9 곱하기 12이니까 총 478.8kW시가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을 구해볼까요? 39.9 곱하기 220 더하기 3,850이니까 한 달 전기요금은 12,628원. 이런 식으로 1년을 사용하면 요금은 109,186원이 됩니다. X축이 1일 때 Y는 12,628. 점을 찍어서 쭉 이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것을 1등급 냉장고와 비교해보면 어때요? 녹색의 4등급 냉장고의 전기세가 더 빠르게 올라가죠? X축이 12일 때 각각의 전기요금은 109,186원과 81,994원. 이것을 빼주면 1년에 27,192원의 차이가 납니다. 함수를 알면 알뜰살뜰 집안의 세는 요금을 줄일 수 있답니다. 함수는 두 변수 사이에, 두 변령 사이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으로 10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활용 문제는 한 문제 한 문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 게 좋은데요. 그 별도의 시간을, 풀이 시간을 따로 주지 않으니까 동영상을 멈춤 누르고 그다음에 충분히 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의 풀이가 맞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10번을 볼게요. 1리터의 휘발유 1리터의 휘발유로 2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이게 이제 연비라고 해요. 보통 어른들이 운전을 할 때 연비를 좀 중요시 여기는데요. 1리터를 넣고 20km를 갈 수 있는 차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자동차에 이번에는 40리터를 갔어요. 이렇게 40리터, 총 들어있는 게 40리터인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휘발유량이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정의를 해줬네요. 이 자동차가 X킬로미터를 달리고 난 후에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을 Y리터, 이렇게 정의를 해주잖아요. 보통의 경우에 활용 문제 이렇게 X와 Y를 정의를 해주는 문제가 있고 정의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정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풀이 과정 전에, 시작 전에 X가 무엇이고 Y가 무엇인지를 꼭 정의를 써줘야 됩니다. 안 쓰면은 감점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볼까요? X와 Y 사이의 대응 관계식인데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일단은 남아있는 휘발유량을 Y리터라고 있기 때문에 Y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Y는 꼴. 근데 맨 처음에 얼마가 들어있냐면 40리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위는 빼고요. 40 마이너스라고 쓰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1리터로 20km를 간다 그랬었는데, 이때 중요한 게 X킬로미터를 갔대요. 그러면 몇 리터를 썼을까요? 이게 제일 어렵겠죠. 이때는 자, 비례식을 쓰면 됩니다. 1리터에 20km를 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네모리터를 가지고 X킬로미터를 갔습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리터 단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라고 하면 이 네모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네모는 20분의 x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네모는 리터잖아요. 사용한 리터. 그러니까 여기 결국에 20분의 x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지금 이제 겹쳐서 잘 안 보이니까 이걸 한번 지워 볼게요. 여러분 요 풀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원래는 40리터가 있었는데 지금 x 킬로미터를 갈 때 사용한 그 휘발유 양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때 얼마가 줄었는지를 계산하는 식을 다시 한번 꼭 써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1리터를 가지고 20km를 간 거예요. 앞에 게 리터, 뒤에가 거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x 킬로미터를 갈 때 사용한 휘발유 양이니까 그걸 네모라고 둘 수 있어요. 뭐 다른 미지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a나 b 뭐 이런 거 x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네모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비례식은 그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같다 그랬으니까 20 네모는 x가 되니까 따라서 양변을 20으로 나누면 네모는 20분의 x가 되는 거죠. 뭐 20분의 1이나 20분의 1 x나 20분의 x나 이렇게 써도 똑같죠. 근데 이거는 줄어드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러분이 이렇게 답만 쓰지 말고 요 계산 과정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요. 2번을 볼까요? 남은 휘발유 양이 15리터일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쉬워요. 그러면 남은 휘발유 양은 x일까요? y일까요? 그걸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위에 정의했던 대로 이거는 y값이잖아요. y값에다 15를 대입했을 때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간단한 1차 방정식이 됨을 알 수 있죠. 한번 써볼까요? 15는 마이너스 20분의 x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플러스 40. 요 식을 먼저 써주세요. 꼭. 그 다음에 2항하고 2항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분의 x는 40에서 15를 빼니까 25가 되겠고요. x의 값은 결국에 20 곱하기 25 됩니다. 단위는 킬로미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500 킬로미터. 여러분 그 몇 킬로인지 구하라고 할 때 활용 문제에서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계산 과정에서는 단위를 안 써도 되는데 답을 쓸 때는 꼭 단위를 써주기 바랍니다. 답을 계산하면 이렇게 500. 요거 이제 겹쳐지니까 선생님이 썼던 건 지우고요. 그러니까 y값에다 15를 대입한 후에 x의 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간단한 1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하지만 이렇게 그 한글은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이 계산식만 쓴 다음에 바로 달린 거리는 500km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쓰면 됩니다. 이때 단위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음 11번 문제를 볼게요. 정석이와 현선은 에탄올의 끓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비커에 에탄올을 넣고 가열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실험 같은 경우를 할 때가 있죠. 25도의 에탄올의 온도가 1분에 6도씩 일정하게 올라갈 때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1분에 6도씩 일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8분 후 가열한 지 8분 후에 에탄올의 온도는 얼마일까요? 한번 여러분 구해보세요. 일단 밑에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3도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먼저 여러분 무엇을 x로 두고 무엇을 y로 둘지를 먼저 결정해 보세요. 그리고 x, y가 관한 식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8분을 x에 대입할까 y에 대입할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써봐야 돼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니까 동영상을 잠시 멈춤을 누르고 한번 직접 써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x나 y, 그러니까 활용 문제에서 x하고 y를 정의하지 않고 바로 쓰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무엇이 x고 무엇이 y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준 다음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열한 지 그 x분 후, x는 시간, 에탄올 온도를 y도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x고 무엇이 y인지를 정의 써야 되겠고, 이거 별표를 이렇게 쓴 다음에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정의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온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1분의 6도씩 일정하게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x분 후의 온도는 6x가 되겠죠. 맨 처음에 25도에서 출발했으니까 에탄올 온도는 y는 6x 플러스 25라고 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8분 후라고 했으니까 x의 값에 8을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y 값은 73도가 되겠죠. 답을 쓸 때는 정확하게 73도. 한글은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안 써도 되고요. 73도 C 이렇게 정확하게 단위까지 써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 활용 문제에서는 맨 처음에 정의를 무엇이 x고 무엇이 y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라. 그리고 관계식을 만들라, 대입하라. 그리고 답을 쓸 때는 여러분 단위 잊지 마세요. 단위를 꼭 쓰라 라고 습관적으로 그런 습관을 들이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서술형 평가에서도 감점 받는 일이 없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 만들기를 볼까요? 다음 문제의 색칠한 부분의 수를 바꾸어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짝과 바꿔 풀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보통 문제를 만들 때, 선생님들은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숫자를 주로 바꿔요. 아니면 상황을 바꾸거나,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숫자를 좀 바꿔서 응용할 수 있도록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서가 집에서 동쪽으로 400m 떨어진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동쪽으로 600, 이건 이제 단위죠. 1분에 600m 가는 속력이에요. 속력. 달린다고 한다. 영서가 자전거를 타고 달린 지 5분 후에 집으로부터의 거리는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인데요. 일단은 방향이 중요하겠죠. 동쪽으로 400m 떨어진,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400m에서 출발하는 거죠. 다시 동쪽으로 가니까 같은 방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에 600m를 가니까 2분에 600m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분 후에는 일단 요거는 이제 XY를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바꿔보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 620 이렇게 숫자를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정의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달린 지 x분 후, 그러니까 x분 후에 집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쓰면 됩니다. 거리를 y 미터라고 하면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의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를 꼭 해주고요. 정의. 그러면 식을 쓰는 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500m 떨어진 곳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출발하니까, 달리니까 y는 620x 플러스 500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5분 후라고 했으니까 x에다 5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5분 후에 y 값은 3600이 되겠고 단위는 미터라고 정확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정의를 x와 y를 정의를 하고 관계식을 쓴 다음에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쓸 때는 반드시 단위까지 정확하게 쓰라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함께하는 수학을 볼까요? 알리바바는 도둑들이 보물을 숨겨놓은 동굴들이 있는 장소를 우연히 발견하였다.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의 번호가 적혀있는 동굴에만 보물이 있다고 할 때 보물 있는 동굴을 모두 찾아라인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6번까지네요. 자, 이거를 전부 다 풀어보란 얘기예요. 자, 1번을 볼까요? y는 x 플러스 b에서 음수입니다. 그래프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오른쪽 아래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1번은 맞죠. 그죠?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옳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세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a는 양수, 그러니까 증가인데 y절편은 음수예요. 그래프가 지나지 않은 사분면은 제1사분면이 아니라 제2사분면이 되겠죠. 이렇게 증가하니까, 그죠? 되나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 알지오메스 아니면 지오지브라죠. 그걸 가지고 그리면 금방 확인이 되는데요. y절편이 비고 증가함수니까 여기가 비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사분면을 안 지나죠.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세요. x축, y축. 그 다음에 y는 1-x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은 무엇이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y는 3x 플러스 2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래프는 서로 평행하지 않죠. 3과 마이너스 3은 같아야 되는데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다음으로 5번은 기울기가 4이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를 지나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1차 함수의 식. 여러분 요거는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y는 하고요. 옆에다 써보세요. 4x 플러스 p y절편 모르니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b. b의 값은 얼마인가요? b의 값은 3이죠. 3. 따라서 y는 4x 플러스 3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6번은 두 점을 알 때 그 1차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때 기울기 구하는 식 a라고 하면 기억나나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 이거 여러분 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됐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를 한 다음에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절대값이 작은 점을 대입하는 게 좀 낫죠. 그래서 2는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돼서 b의 값은 5구나 라고 쓰면 됩니다. 알겠죠? 이 풀이과정까지 잘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은 120쪽에 이제 수학실력 제어보기는 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수학실력 제어보기는 숙제인 거 알죠? 그죠? 숙제로 내줄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다 풀도록 숙제를 내줄 거고요. 이번 시간은 숙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교할 때 숙제를 해서 등교 수업 시간에 검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EBS 동영상 하나를 더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걸 볼 건데요. 충수와 소음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